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최근 VC 애들의 움직임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닉네임 멸공님이 작성된 내용 기간 내용과 그리고 플러스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VC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활발하게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어가고 있냐, 이건 시즌이냐 비시즌이냐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투자 집행 파이가 꽤 큰 프로젝트가 그 안에 있었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VC만 보고 시드 갈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총 10개 프로젝트에 만약에 VC가 만약에 돈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개 중에 몇 개는 한 중타치 정도는 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는 치명적인 타격감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높은 수익률을 주거나 아니면 아주 박살날 수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내용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좀 더 많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 내용만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황천길 프리패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분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6개월간 VC 애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했는지 좀 보게 되면 투자 집행 건수로는 가장 많았던 게 OK벤처스가 12건이었고요. 가장 적었던 건 애니모카 브랜드가 5건으로 매우 적었다. 여기서 공통된 투자 분야가 있었는데요. 디파이 쪽에서 많은 해답을 좀 찾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디파이에 여전히 좀 먹을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젝트도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규모에 있는 투자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1월달, 2월달 들어갔던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네, 대부분 보게 되면 300억, 그러니까 150억에서 300억 요 사이 정도 거의 다 받았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더파이나 뭐 스카이 아크나 알트 뭐 이런 형태가 좀 보여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OK, 뭐 폴리체인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A16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IKX, 그 다음에 핵, VC, 그리고 판테라, 애니모카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좀 많이 보이신가요? 네, 디파이 쪽이 조금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요소는 나 디파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VC도 몇 군데가 보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디파이 쪽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요소로는 각 VC 애들도 약간의 투자적 성향과 몰빵을 좀 했던 구간이 좀 보여진다. 그게 무엇이냐? 특징적으로 다 따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같은 쪽을 계속 투자를 하면 나한테 할당되는 게 적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밍이나 나머지 쪽을 또 선택을 했던 VC 애들이 좀 눈에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각 거래소와 그 다음에 VC 애들이 생각보다 같이 결집이 되어져 있는 그런 VC들만 좀 추려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세밀히 좀 보는 시간으로 이제 후반부를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랩스 상당히 강력한 VC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공개 수익률입니다. ROI가 수익률인데 여전히 좋은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상장 범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상장 범위도 상당히 높은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파이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저는 24년도 이후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3년도 하반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초기 시드를 어떤 형태로 좀 구성을 하고 있냐,
또 중요하고요. 받았던 투자 금액도 규모가 중요합니다. 예, 규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적당하게 좀 잘 받았어요 하면 300억 원 정도 순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잘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1000억 원 정도가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받았다라고 하면 1000억 원 정도, 1억 달러 정도가 넘어가는 규모가 이제 최근에 아이겐 레이어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대부분 못해도 뭐 한 2천만에서 뭐 5천만 달러 정도 요 사이가 좀 가장 많이 분포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동해에서도 여전히 디파이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요소로는 AI가 좀 들어온다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코인베이스 중요하죠. 코인베이스 벤처스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비공개 수익률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바이낸스 상장 퍼센티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저조한다라고 해도 자체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이낸스를 왜 기준값으로 이제 잡아놨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힘이 빠졌다라고 해도 바이낸스가 아직도 독보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시리즈 A, B, C 있는데 대부분 시리즈 A에서 대부분 선제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고, 초기 시드 라운드 형태로도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 이제 펀딩 라운드로 들어가는 건 이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눈에 들어왔던 건 보면 비트코인 생태계 정도나 대부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평균적보다 조금 좀 미비하게 자금을 좀 사용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독 좀 많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더 좀 눈에 보이죠?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펀딩 라운드 쪽에서 자금 제일 많이 모여지는 건 말 그대로 펀딩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 라운드 쪽은 좀 다르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HTX 이제 후오비죠. 후오비 쪽도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비공개 수익률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코인벤처스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디파이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024년도에는 단 한 건만 시드 라운드로 투자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벤처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상장 범주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디파이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게이밍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좀 머물고 있다. 이제 특징적인 요소를 좀 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24년도에 이제 보게 되면 좀 많이 투자를 했네요. 생각보다 14년도 1월 달에 거의 자금 집행만 해도 8건 넘게 진행을 했고, 2월 달에도 연달아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제 펀드 라운드를 좀 받았던 거는 좀 제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더파이와 타이코 정도가 좀 자금을 좀 많이 받았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하게 받았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빗썸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는 이제 평가 추이가 매우 적은 티어 중에서도 가장 낮은 티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지만 그나마 갖고 왔던 건 그래도 투자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이제 투자는 거의 없고 지갑 쪽에 투자를 좀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라켄 벤처스 쪽을 또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죠. 바이낸스 상장 범주가 떨어지죠. 이거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파이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었고, 24년도에 총 3건과 그 다음에 펀딩 라운드를 주류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드 확장 라운드 아테나 쪽 빼놓고서는
나머지 건 다 펀딩으로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게이트 IO부터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제 게이밍, NFT, 디파이 쪽으로 이렇게 순번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24년도에 집행권은 총 5건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시드 라운드 형태가 총 한 2건 정도가 보여지고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저 포탈 예. 정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초기로 했었을 때 바이낸스 상장되고 그 다음에 그 펀딩 라운드까지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런치패드 쪽으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꽤 많이 잡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또 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쿠코인, 마지막으로 쿠코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쿠코인도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바이낸스 상장 범주 좀 낮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게이밍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투자 건수는 총 3건으로 볼 수 있고 펀딩 라운드 빼면 이제 대부분 프라이빗 세일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300만 달러 정도씩 좀 받았다고 하니까 좀 적게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금된 비중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쪽은 디파이보다 게이밍 쪽이 좀 더 24년도에 좀 눈이 많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들고 있는 그런 코인이 해당에 있는 벤처스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 겹치거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요 내용 설명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따로 또 한번 영상으로 다뤄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했던 걸 들어가면 물론 실패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그나마 중간 정도 성적표는 나오지만 극단적으로 21년도, 22년도 시즌을 또 본다고 하면 상당히 또 무너졌던 때도 있었죠. 루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VC 애들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VC 쪽도 이런 동향을 좀 보고 가는 이유는 그나마 여러분들의 너무 분석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하면 얘네들이 먼저 좀 필터링을 하고 이제 투자 집행 금액을 또 집어넣는 금액이 크면 그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좀 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체 이제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 쪽이나 이런 쪽도 분위기를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이 트위터에 있는 성과 분포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심도를 뜻하는 건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많이 찾아본다라는 것이고 많이 찾아보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유저 노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드에 있는 투자 금액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알트코인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적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비트를 사용을 하면 때를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빗썸을 지금은 써야 될 시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 핵심은 아마 올해부터 비트코인 에코시스템과 그 다음에 나머지 솔라나나 아발렌체 에코시스템도 상당히 인기가 있긴 하겠지만 핵심은 뭐다? 네. 지금의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의 분위기도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관심도가 뜨거우니까 그쪽도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직 죽지 않았죠. 시바이누, 플로키 이런 애들 아주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네. 이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코인도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먹을 게 좀 많다라는 걸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